오늘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 경위를 대동하고 다른 재판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 들어가 이하상 변호사를 전격 감치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감치 재판에 넘겨진 후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던 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이 놈은 죽었어. 개약한 놈이라며 법정을 조롱했던 그가 결국 15일간의 감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모욕, 유튜브 막말, 그리고 전격 감치 집행.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 판사가 보여준 법대로의 집념. 지금부터 그 전말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달 전 감치 재판에 넘겨지자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어제 이 변호사가 감치되자 변호인단은 나치 정치경찰을 떠올리게 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다른 변호인이 나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되자 김용현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를 켜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이진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진관이라는 이 판사, 유사 판사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의 경찰까지 언급했습니다. 법관 이진관은 전체주의 나치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했다며 권력에 도취되어 사법권을 남용하는 정치수사기관 그 자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법정 난동과 재판장 모욕을 두고 경찰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감치 재판에 넘겨지자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옆에 있던 일부 변호인들은 이 욕설을 듣고 웃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대한변협이 직권으로 진행 중인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조사는 이제 막바지 단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변협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 오늘 전격적으로 감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진관 부장이 집행을 직접 한 건데요. 오늘 사실 감치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현 씨의 그 재판이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고 있었거든요. 열리고 난 다음에 4시 반 정도에 다 끝나고 가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딱 이진관 부장이 이제 교도관인가요? 이분들을 그 정보 직원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딱 그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딱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놀랍기도 했을 텐데 권우현 변호사도 사실은 같이 감치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분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나올 줄 알았었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늘도 참 권우현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조금 늦게 가니까. 게다가 그분은 20일 감치예요. 두 번이 됐잖아요. 한 번은 15일 같이 감치가 됐고 한 번은 5일 감치가 또 추가로 됐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되게 불안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유승수 변호사 등등이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집행이다. 집행 정지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진관 부장의 이하상 변호사 감치 관련된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오전부터 재판이 있었는데 오후 4시 반에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경위들이 막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10명 정도 경위들이 양쪽에 쭉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이하상도 본인이 감치될 거를 몰랐었는데 감치가 됐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잖아요. 겨우 총 15일에서 겨우 14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판장에서 조롱을 했고 내란 재판이 조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또 유튜브 방송에서 조롱을 했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요. 이거 감치 기간 최대 2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 사람 14일 뒤에 나와서 또 얼마나 자기가 훈장난 것처럼 개인 방송에서 막 떠들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속에 아직도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저는 한 200일 정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진관 부장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선고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고 나자마자 또 이 이하상 변호사 등등이 재판부를 향해 막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진관 백대현, 이제 백대현 부장은 5년 윤석열에 대해서 5년 선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진관 백대현 판사를 흉기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이진관 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벌벌 기도라. 근데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다. 이러면서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판사님 하면서 이러더니 결국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진관이가 저렇게 더 기승을 부리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얻은 게 뭐냐.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이렇게 바로잡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면서 판사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김용현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감치 전격적으로 될 줄은 몰랐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하필이면 이거를 또 우리 강지호 기자가 봤네요. 진짜 강지호 기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정에 딱 들어와서 감치하는 걸 본 거예요. 이하상 변호사는 그럼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이하상 변호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하상 변호사의 특징이 작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 진행 도중에 본인의 감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제 생각에는 이하상 변호사가 집에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와중에 잡혀가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관 판사 앞에서 까불락거리다가 감치 15일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집행이 안 됐었네. 집행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했는데 드디어 집행이 됐죠. 네,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요. 김용현 그 재판이 어제 이제 형사합의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이하상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나왔습니다. 그 재판이 끝났을 때 우리의 그 이진관 판사께서 우리의 이진관 판사님 그렇습니다. 직접 법원 경위들을 대동을 해서 그 법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딱 보여주고 감치!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대박이야. 이진관 진짜 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 이하상은 이렇게 갖고 이제 그러면 들어간 거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예. 한 명이 더 있잖아. 그렇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권우현 판사인데 이 권우현 판사는 어제 법정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변호사. 그래서 이제 감치를 피했는데 근데 권우현 변호사도 어차피 김용현 변호인단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용현 씨가 아무래도 공판을 받을 때 이제 권우현 변호사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근데 권우현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보다 5일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협박성 발언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총 20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권우현 이번 겨울 휴가는 깜빵에서 권우현.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감치고 당장 지금 법정 모욕. 법정에서 지금 소란을 끼치니까 요거는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감치고 죄로 죄값을 치러야 돼. 아, 네. 경찰 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절차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변호사 협회에서는 좀 이게 제대로 좀 징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제 징계 요구를 했었고, 그죠? 징계 네. 요구를 지난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변협에서도 절차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11월 19일날 사실 감치 명령을 했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 끝까지 이걸 놓치지 않고 네. 찾아간 거예요. 와, 직접 사실- 갑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하루를 갔다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14일이 남은 이제 거고. 14일 살아야 돼. 예,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만 이진관 부장의 어떤 그런 집념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진관 판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 진짜 법대로 하고 있어요. 법대로. 진짜로. 네. 네. 법대로 감치 명령을 하고 집행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법정 경위를 대동해서 갔다는 거는 원래 법에 딱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어디 딴 바깥에 돌아다니면 경찰관한테 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딱 왔을 때 그냥 맘 먹고 가서 집행을 아.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진관 판사 같이 자기 역할만 제대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이었다면 아, 그럼요. 오늘날 이런 일은 없죠. 법대로만 하면 누가 뭐라고 법대로 하냐고. 하면. 네. 두 가지 원칙을 한 것 같아요. 감치 명령 그것도 법대로 원칙대로 해당 사항이 있어서 한 거고 또 이제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해버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좀 실현해서 네. 법정에서 이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네. 분명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제 김용현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잘했어. 우리 허재모 씨 좀 어떻게 봤습니까? 아 저는 아마 모르고 들어갔겠죠? 이하상 변호사가? 예상 못했겠지. 이야. 네. 아니 그 피고인 이제 뭐 주변인들 나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바로 이진관 판사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짜잔. 예. 그러고 멈추십시오 하고 나서 바로 감치. 야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거의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법정 드라마 수준인 게 저는 현직 판사가 법정 경위 대동하고 다른 재판부 재판에 들어가 선고할 때 감치 명령 이제 명령서 보여주면서 같이 가시죠 하는 모습이 사실 제가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목도한 기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스케치 역사적인 장면인데 법을 위반한 부분도 있지만 이하상 변호사가 우리 이진관 판사를 상당히 모욕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나가서. 굉장히 놀렸죠.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 XX 뭐 뭣도 아닌 게 뭐 겁먹었어 막 이러니까 네. 그 좀 감정적인 좀 상함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죠. 감치 2주 동안 영치금 받을 수 없죠. 그 저도 차마 생각 못했는데. 네. 만약에 이하상 변호사가 네. 영치금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나 감치되는데 영치금 보내세요. 계좌 딱 밑에 적어놓고 신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통상적으로 원래 이제 흔히 이제 속된 표현 입고가 되면은 네. 이제 집사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좌 만드는 거 도와주고 막 한다고는 하던데 여하간이 감치 명령으로 그러니까요. 15일 정도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이하상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하상이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보름간의 감치만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더 벌해야 된다? 변호사 이 학탈. 사람은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변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변협에서 지금 조치를 취해야지.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달째 그냥 진행만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품위를 정말 훼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호사가 그렇게 판사를 모독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네. 그냥 기본 상식 선을 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제도 안에서 그 권리를 뺏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는 타이틀조차 정말 아까운 게 법치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변호사 자격 박탈해가지고 장동영 옆에 붙어가지고 장동영 법률특보 하라고 그러면 돼요. 법률특보? 이 사람 잘할 거예요. 또 고성국 TV 나와가지고 막 이럴 거고. 권우현 변호사인가? 이 사람은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없어서 운 좋았네. 감치가 안 된 네, 거잖아. 안 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김용현을 변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들어가지. 3개월 동안 피해 다니면서 저기 그치 그 통지 소명
소멸이 수령 되면, 불가 이런 걸로 예. 해서 도망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이분들 영상들이 아직도 그때 유튜브에 떠들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본인들이 만든 채널 같은 경우 영상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아마도 이제 그 어제 상황이 그랬고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달았던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들 자체가 법조인이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본인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 변협에서 징계를 할 때도 이런 영상을 계속 남겼을 경우에 본인에게 끼칠 위해 이런 게 산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상들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 쪽으로 해가지고 맞다, 고발 그것도 조치를 했구나. 했으니까 그 증거를 다 일단 인멸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극우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상업주의. 상업주의. 상업주의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김용현 피고인이 사실 이런 상업주의적인 변호인들 군중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과연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판사를 자극하고 해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재판을 받고 본인 변호를 통해서 어떤 형량을 좀 낮추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포자기한 것 같고 본인은 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한 진영 내에서의 영웅이 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곧 이런 분들은 잊혀집니다. 사회에서 오래 격리해야죠.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진관 판사의 원칙적인 감치 집행을 통해 법정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판사를 조롱하고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변호사들, 이들에게 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15일의 감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경찰의 수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저버린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법정은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진관 판사가 보여준 이 두 가지 원칙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뉴스 핫픽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